오늘은 사과 농사를 지을 때 1년간 어느 시기에 어느 비료를 살포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과원의 분시 비율에 대해 알아봅니다. 비료의 3대 요소인 질소, 인산, 가리를 어떻게 나누어서 살포해야 되는지 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질소는 미끄럼, 기비로 줄 때는 60%를 주고 추비, 덧거름을 줄 때 20%, 가을거름을 줄 때 20%로 각각 나누어서 살포해야 합니다. 인산은 미끄럼을 줄 때 100% 살포합니다. 칼리는 미끄럼을 줄 때 60% 살포하고 추비, 덧거름을 줄 때 40% 살포합니다. 그럼 매 월별 기준으로 어떤 비료를 살포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은 전년도 12월입니다. 사과 수확 후 해가 바뀌기 전에 퇴비나 유박을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퇴비나 유박의 비료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퇴비나 유박은 땅이 얼기 전인 12월 이전에 살포하는 게 좋고 3월이 가까워서 살포하면 퇴비나 유박에 있는 질소 성분을 나무가 늦게까지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늦게까지 질소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사과의 맛이라든지 착색에 나쁜 쪽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기비입니다. 기비 미끄럼은 언제 주는 게 좋으냐 하면은 12월부터 3월 사이에 주는 게 좋습니다. 12월에 주는 게 가장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어떤 연구 결과는 2월 달에 주는 게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12월에서 2월 중에 미끄럼을 주는 게 좋습니다. 2월 달에 미끄럼을 못 줬으면 3월까지 미끄럼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미끄럼은 사과나무 뿌리가 활동하기 이전에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12월에서 2월 사이에 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살포할 비료는 사과 전용 비료를 살포하든지 복합 비료를 살포하면 됩니다. 살포량은 사과원의 토양 상태라든지 나무의 생육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요소 기준으로 10R, 그러니까 300평당 한 포 정도로 살포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가감을 하면 돼요. 요소 기준이니까 요소에는 질소가 46% 들어있죠. 우리는 보통 복합 비료나 사과 전용 비료를 살포하지요. 복합 비료인 경우 수퍼 21인 경우 질소가 21%, 인산이 17%, 칼리가 17% 들어있죠. 21, 17, 17입니다. 그러면은 복합 비료를 살포하는 경우에는 복합 비료를 2배 살포하면 되겠죠. 그런데 사과 농사를 짓는 분들은 사과 전용 비료를 많이 살포하지요. 경북 사과 전용 비료의 경우 질소가 12%, 인산이 8%, 칼리가 10%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슈퍼 21 복합 비료에 비해서 2분의 1 정도 질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과 전용 비료를 살포하는 경우에는 복합 비료보다 약 2배 정도 더 살포하면 되겠죠. 그런데 보통 퇴비를 살포하는 경우가 많죠. 퇴비를 살포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으로 줄 때 30% 정도 줄여서 살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천변에 조성된 과원의 경우에는 분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료를 자주 나누어서 살포해야 됩니다. 하천변은 밑에 보면은 자갈이나 모래가 많기 때문에 양분 용탈이 심해요. 그러면은 비료를 살포하는 경우 비료기가 금방 용탈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원은 비료를 자주 나누어서 조금씩 살포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4월에는 요소를 연면시비하는 게 좋습니다. 요소는 중성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농약을 살포할 때 혼용해서 살포할 수 있습니다. 개화점 방제나 낙화후 방제 시 요소를 혼용해서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요소를 1에서 1.5kg 넣어서 살포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요소를 연면시비할 때는 0.3에서 0.5% 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0.3% 같으면 500리터 SS기 한 차에 1.5kg지요. 0.5%면은 2.5kg 됩니다. 그런데 농약하고 혼용해서 살포할 경우에는 1에서 1.5kg 정도 넣어서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4월에는 붕소를 연면 시비해 줘야 됩니다. 붕소를 별도로 연면 시비할 필요가 없고
개화 전후 방제 시 요소나 아미노산과 혼용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5월에는 추비를 해야 돼요. 덧거름을 줘야 됩니다. 덧거름은 5월 중하순에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덧거름을 줄 때는 사과 전용 비료를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과나무 아래 덧거름을 살포할 때는 질소의 경우에는 6월 10일 이전에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6월 10일 이후에는 땅에 질소를 살포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사과나무 아래 황산가리를 살포할 때는 6월 달에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황산가리를 옆면 시비해 주면은 황산가리가 햇빛 대용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장마가 계속되면은 일조량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사과나무가 탄소 동화작용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황산가리를 살포해 주면은 이 황산가리가 햇빛을 대용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6월과 7월 초순 장마 전후로 마그네슘을 옆면 살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책에서는 옆면 살포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SS기 한 차에 1에서 1.5kg 정도 넣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사과 유과기가 끝나는 6월 중순 이후로는 칼슘을 옆면 시비를 해줘야 됩니다. 칼슘은 6월 중순 이후부터 9월 말까지 4에서 5회 옆면 시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칼슘은 염화칼슘 또는 초산칼슘을 옆면 시비하면 됩니다. 칼슘을 옆면 시비할 때 함량은 0.3에서 0.5%라고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0.3%면 1.5kg, 0.5%면은 SS기 한 차에 2.5kg입니다. 그런데 2.5kg는 사실 너무 많아요. 여름철 고온에 2kg 이상 넣어서 살포하면은 사과나무가 약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칼슘도 염화칼슘 1.5kg 정도 넣어서 살포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7월부터 9월 말까지 인산가리나 황산가리를 옆면 시비해야 됩니다. 인산가리나 황산가리는 SS기 한 차에 1에서 1.5kg 정도 넣어서 살포하면 됩니다. 살포 횟수는 2에서 3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세가 강해서 꽃눈이 부족하고 착과량이 부족한 과원은 황산가리보다는 인산가리를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수세가 적정하고 착과량이 적정한 과원은 황산가리를 살포하시면 됩니다. 칼슘과 칼리 비료는 9월 말 또는 10월 초까지 살포해도 돼요. 그러니까 반사 필름을 피복하기 전까지 살포해도 됩니다. 특히 착색이 잘 안 나는 과원은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황산가리나 인산가리를 2, 3회 추가로 옆면 시비해도 됩니다. 사과를 수확하고 난 뒤에는 감사 비료를 살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조중생종의 경우에는 감사 비료를 나무 아래 살포하면 돼요. 그렇지만 후지의 경우에는 수확이 늦어지기 때문에 수간 하부에 살포하는 것보다는 옆면 시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옆면 시비 농도는 3에서 5% 정도 하라고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3% 같으면은 500리터 SS기 한 차 같으면 요소 15kg예요. 그리고 5%면은 25kg거든요. 보통 요소 한 포를 넣어서 살포하라고 그래요. 그럼 굉장히 많죠. 제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소 반포 정도, 10kg 정도 넣어서 살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년 동안 사과 농사를 짓는데 어느 시기에 어떤 비료를 살포해야 되는지 비료 살포 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